17장 포인트의 포인터 얘기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의 포인트. 자, 이제 이 17장 내용은 사실은 이제 제가 C언어 입문한 학생들에게는 처음에는 이 책 공부할 때 진행을 안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 책을 끝까지 다 공부하고 C로 프로그래밍을 충분히 짤 수 있게 되면 그리고 포인트 하나 그냥 한 개짜리 포인트 가지고 사용하는데 익숙해지면 그러면 그때 가서 이 부분의 내용을 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나 이미 한 개짜리 포인트에 대해서 충분히 감 잡았다. 그런 사람은 지금 바로 한번 들어봐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 17장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7장 포인트의 포인터라고 했는데 자, 포인트의 포인터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이게 포인트의 포인트, 이중 포인트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 한 개짜리 만들 때 내가 int number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int형의 변수를 가리킬 포인터 ptr이라는 포인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ptr은 누구? 넘버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해 주세요 해서 ptr이 넘버를 가리키게끔 만들었었죠. 자, 이게 이제 포인트였어. 그냥 하나짜리.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int형의 별표 ptr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이제 이중 포인트가 되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 얘는 항상 이제 별표가 여러 개 나오는 나중 포인트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일 끝에 있는 이 하나는 누구 거냐면 얘의 정체를 알려줘. 얘는 누구다? 포인트 변수다 라는 거야. 포인트 변수. 근데 이 포인트 변수는 누구의 주소값을 갖느냐? 포인트형의 변수. 포인트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거 하나 떼고 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남는 것들이 이 포인트 변수가 가리킬 변수가 된다는 거야. 이게 이중 포인트인데 내용을 보면 자, 우리 이 그림을 그대로인데 더블 넘버의 3.14 자, 넘버 변수의 3.14 저장했어. 넘버. 다음 더블형의 포인트 ptr 포인트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얘는 넘버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해 달래. 그러니까 ptr은 넘버를 가리키게 되겠지. 넘버를. 자, 다음 이번에 더블 포인트의 포인트 dptr이라는 변수를 하나 포인트 변수를 만들었는데 얘는 누구를 가려? 더블형의 포인터 얘네들을 가리킨대. 그래서 ptr 이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해 줘 하니까 얘는 얘를 가리키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포인트 변수를 가리키는 또 저장하는 그런 포인트가 하나 더 만들어진 이중 포인터라는 게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한번 이제 예제를 통해서 값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여기까지 위에 있는 그대로죠. 위에 있는 그대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어. 연결을 지어줬고 자, 그 다음에 ptr2라는 포인트 변수도 하나 만들어놨어. 이거 이제 어떤 용도로 쓰는지 보자고요. 자, 해서 ptr과 dptr의 값 이렇게 하니까 자, ptr은 누구야? 여기지? 이거. 여기 안에는 누가 저장되어 있어? 넘버 변수의 주소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ptr을 그냥 별표 없이 ptr만 출력을 시키면 넘버 변수의 주소값이 출력이 될 거야. 넘버 변수의 주소값. 근데 자, 이번에는 dptr이 가리키는 곳의 값. 여기지. 여기에는 누가 들어있다고? 이 변수의 주소값이 들어있어. 그래서 별표 dptr 이렇게 적으면 이 두 개는 누구? 동일한 결과값. 넘버 변수의 주소값이 출력이 되는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자, 이번에는 그러면 dptr 이 W형의 포인트가 별표 하나인 경우와 지금 두 개인 경우
보는 건데 두 개인 경우 자 이번에는 넘버 변수의 값을 출력을 시켜줬고 dptr이 가리키는 곳의 값 이렇게 따져가면 돼. 두 개면은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이동한 곳의 값 이걸 얘기해. 그러면 얼마? 3.14라는 값이 출력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위에 첫 번째 넘버 변수의 주소 값으로 동일하게 첫 번째 이렇게 출력이 됐고 두 번째는 넘버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을 시켜봤지. 3.14라고 출력이 됐어. 자, 이번에는 ptr2는 dptr이 가리키는 곳의 값 이걸 여기에 저장을 하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에 저장됐으니까 얘는 누구? 얘도 넘버 변수를 가리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ptr2가 가리키는 곳에 얘가 가리키는 여기에 10.99를 저장해 달라고 했네. 10.99. 그러면 이제 넘버의 값과 별표 dptr 하니까 10.99 이곳의 값이 출력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포인트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값을 참조할 때는 내가 별표 하나면은 가리키는 곳, 두 개면은 가리키는 곳에 가리키는 곳 이렇게 따져 나가면 된다는 거야. 이중 포인터. 그러면 이걸 베이스로 우리 또 수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응용을 한번 해보는 건데 첫 번째 수압은 내가 의도했던 거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얘는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서 연결을 지금 포인터 ptr1, ptr2를 이용해서 넘버 1, 2를 가리켰어.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넘버 1, 넘버 2가 있고 ptr1, ptr2가 있는데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내가 스왑이라는 곳에다가 얘를 탁 넘겨주면은 이 포인트 변수를 알려주면 이게 이렇게 바뀌게끔 스왑 함수에서 가리키는 것이 서로 엇갈리게끔 만들어주고 싶어. 그렇게 이제 스왑 함수를 하나 구성을 해볼 건데 그러면 자, 첫 번째 이제 약간 우리 의도하고 다르게 구성이 되는 걸 한번 살펴보는 거야. 자, 처음 위에다 그려보면 메인 함수야. 메인 함수에 넘버 1, 넘버 2 두 개의 변수를 만들고 10, 20이 저장됐어. 자, 그 다음 ptr1, ptr2 ptr1, ptr2가 만들어졌는데 얘들은 포인트 변수야. 그래서 누구? 얘는 넘버 1을 얘는 넘버 2를 가리키게끔 했어.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값을 출력하니까 10, 20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하고 우리는 이제 스왑 함수에 이 ptr1, ptr2를 전달을 이렇게 해주면 스왑 함수에서 그러면 스왑 함수에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바꿨으면 싶었어. 근데 내가 스왑 함수를 이렇게 구성을 한다면 한 개짜리 포인트로 얘를 구성을 한다면 어떤 동작으로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건데 자, 스왑 함수의 매개 변수로 p1은 누구? ptr1을 전달받았으니까 p1은 여기에 있는 값은 누구야? 얘의 주소값이지. 그러면 얘의 주소값이 여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p1은 누구를 가리킨다? n1 변수를 가리킨다는 거야. n1 변수를. 그 다음에 p2는 ptr2에 있는 이 값이 전달됐으니까 이걸 가리킨다는 거지. 이걸. 그러면 이제 스왑 함수에서 또 템프 변수, 포인트 변수에도 템프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템프 변수의 값 여기에는 누구를? P1에 있는 값을 템프에다 넣는다니까 얘가 여기를 가리키겠지. 여기를.
여기. 그 다음에 P1에는 P2, P1에는 P2, P2의 값을 여기에 넣겠대. 그러면 이제 얘는 누구를 가르쳐? 여기를 가르치겠지, 여기를. 다음에 P2에는 템프의 값, 템프에 있는 값이니까 넘버1의 주소값을 여기에 넣으니까 얘는 이제 여기를 가리키겠지. 얘들은 끊어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P1과 P2가 서로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야. 가리키는 대상을. 우리가 원래 원했던 거는 이거였거든. PTR1이 1이 바뀌게끔 메인 함수에 있는 얘들이 바뀌길 희망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짜리로 구성을 하니까 그렇지 않고 여기에 있는 포인트 변수끼리 그냥 바꿔치기 해버려. 잘못된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마치고 나면 얘들은 다 사라질 거니까 PTR1, PTR2는 전혀 변화가 없어. 그대로야, 얘도.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10과 20으로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이걸 바꾸고 싶어. 여기에 있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수압 함수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이번에 수압 함수를 구성할 때 포인트의 포인트로 구성을 하는 거야. 포인트의 포인트. 포인트의 포인트로 구성을 한번 해보면 이제 여기 똑같이 여기 메인 함수에서 넘버 1 10, 넘버 2에 20이 저장되어 있고 PTR1은 여기, PTR2는 N2를 가리키게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수압 함수에다가 PTR1의 주소값을 여기 DP1은 포인트의 포인트니까 얘는 int형의 포인트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 그래서 PTR1의 주소값을 전달해 주니까 얘가 여기를 가리키겠지. 다음에 DP2도 얘는 여기를 가리키게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전달받은 수압 함수에서 자, 여기에 템프 변수를 하나 만들고, 템프 변수 만들고, DP1의 값. 자, DP1의 값. DP1이 가리키는 곳의 값. DP1이 가리키는 곳의 값에는 누가 있어? 지금 얘는 N1을 가리키는 주소값이 여기에 들어있지. N1 DP. 그러면 템프에 여기에 주소값을 넣은 거야. 그러니까 템프의 DP1의 값. 템프. 그 다음에 DP1이 가리키는 곳. 지금 템프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지. 여기를. 그 다음에 DP1에 가리키는 곳의 값. 이곳에는 DP2가 가리키는 곳의 값. 여기에 있는 값은 누구? N2의 주소값이니까 DP1이 이제 여기를 가리키겠지. 여기를. 그 다음에 DP2의 값. DP2의 값. 이곳에는 누구? 템프가 가지고 있던 값.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여기에 주소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DP2에 그 값을 넣어주면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그러니까 PTR1과 PTR2가 가리키는 곳이 서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수압 함수가 끝이 나면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나서
ptr1과 ptr2의 값을 출력을 시키니까 20과 10으로 바뀐 값이 출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포인트의 포인터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이 두 개, 이 자체 마지막에 있는 얘들의 값을 서로 스왑하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는 곳의 이 주소 값들을 스왑하게끔 만드는 함수를 완성을 시켜 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포인트의 포인터라는 거. 여러분이 또 직접 해볼 때는 직접 그려봐야 돼. 그냥 안 그러고 머릿속으로 하면 이 중간에 위치를 잊어버릴 거야.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게 포인트 배열과 포인트 배열의 포인트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야. 이게 뭐냐 보면 우리가 13장 뒤에서 우리는 포인트 배열이라는 걸 배웠어. 자, 포인트 배열 어떤 거였어? 배열을 만들었는데 이 각각의 방에는 누가 있다? 인트형의 포인트 변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20칸짜리 이런 배열이 쭉 만들어졌으면 이 각각의 방은 인트형을 가리킬 포인트 변수였다는 거지. 얘는 각각의 방에 W형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였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포인터 배열이었는데, 그러면 이 ARR1, ARR2, 얘들은 도대체 형이 누구냐? 그걸 보는 거야. 우리 앞에 공부할 때, 그냥 내가 int ARR4 이렇게 했을 때, 이 ARR은 이 ARR 배열의 이름의 자료형은 누구였냐면 얘가 int형의 값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얘는 int형의 포인트형이다 라고 했었지. 이 그냥 배열의 이름은 이렇게 포인트형이었어. 그러면 포인트 배열은 어떻게 되겠어? 얘들은 포인트의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내용을 한번 보면 int ARR1, 3 우리 이 1차원 배열에서 ARR1 이 배열 이름의 포인트형은 int형의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W형 배열에서는 이 ARR2의 형은 W형의 포인트형이었어. 이렇게 1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트형은 배열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을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이번에는 ARR1이라는 포인트 배열의 포인트형은 얘는 그냥 배열이었으면 하나짜리 int형의 포인트였을 텐데 int형의 포인트래 안에 들어있는 게 또 그러면 얘는 ARR은 포인트의 포인트가 된다는 거야. int형의 포인트 W형의 포인트 ARR2 이렇게 되면 얘는 W형의 포인트의 포인트 이런 식으로 포인트 배열의 포인트형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네, 보면 넘버 1, 2, 3 하고서 PTR 1, 2, 3가 넘버 1, 2, 3 자, 이걸 이제 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이걸 할 때 그려봐야 돼. 자, 넘버 1 10 넘버 2 20 넘버 3 30 됐고 자, 그 다음에 PTR 1, 2, 3 PTR 1 PTR 2 PTR 3가 있는데 자, 1은 누구? 넘버 1을 가리키고 2는 넘버 2 3는 넘버 3 이렇게 가리키고 있대. 자, 그러면 우리 PTR ARR 이라는 배열을 만들 건데 하나 둘 세 개니까 세 칸짜리 배열이 만들어진 거야. 배열 한 칸, 두 칸, 세 칸 배열이고 PTR ARR은 배열의 이름이니까 여기에 PTR ARR 적어도 되지만 배열의 이름은 포인트형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를 좀 분리시켜 볼게.
ptr arr. 얘는 이 배열의 시작 번지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상수형 포인트라고 했어.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그리고서 여기에 0번 방에는 초기 값을 누구? ptr의 주소값을 줬으니까 여기 이 배열은 각각의 방에 포인트형이래. 그러니까 얘는 누구? ptr1의 값을 여기에 넣었어. 여기에 넣었다는 얘기는 얘가 이걸 가리킨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ptr에 여기에 있는 값 누구지? n1의 주소값이 들어있으니까 얘가 얘를 가리키겠지. 얘를.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가리키는 넘버 2를 가리킬 거고 다음에 넘버 3을 가리키겠지. 이런 모양이 구성이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ptr arr를 가리키는 것. 얘는 포인트의 포인트형이니까 여기에 dptr이라는 포인트의 포인트형을 만들어서 여기에는 ptr arr의 값을 여기에다 주니까 얘도 여기를 가리키는 형국이 되겠지. 그러니까 ptr arr이나 dptr이나 지금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사용하는 게 보면 이제 출력하는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ptr arr의 0, ptr arr의 0번 방 여기에 있는 값 하니까 얘가 가리키는 곳의 값 여기가 되겠지. 10. 다음에 1번 방이 가리키는 곳의 값 여기. 다음에 3의 값 이런 식으로. 자, dptr을 이용해서 dptr의 0번의 값 똑같지? 1번의 값, 2번의 값 이런 식으로 똑같은 표현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열의 포인터 배열의 자료형을 살펴보면서 또 그걸 누가 다중 포인트, 이중 포인트가 가리키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서 포인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잠시 하고 쉬었다가 뒤의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